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연휴가 좀 길었죠? 긴 연휴 동안 이제 공부를 만약에 아예 안 하셨다면 지금 한 5일 넘게 동안 여러분들이 이 코드 관련돼서 이제 익숙함이 좀 다시 떨어졌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익숙해질 수 있게끔 좀 뇌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미 공부를 더 해서 익숙하시거나 뭐큰 문제 없으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또 받아들이려고 할 때 생각보다 좀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 저번 주 마지막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로그인 기능까지 좀 했어요. 로그인 로그아웃을 완벽하게 좀 만들었고,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웹 환경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세션을 사용해서 로그인 처리를 좀 했었죠. 로그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 기능은 당연히 이제 게시글 작성 시에 작성자 정보에 대한 처리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해왔던 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걸 해야 될 수순이 왔어요. 그래서 게시글 작성을 할 때 작성자의 정보가 같이 저장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기록을 할 거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라이트 이거는 이렇게 하죠. 작성, 수정, 삭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에게 보여줄 처리 방식은 뭐 알림창 같은 거 해서 뒤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세션을 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세션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이런 기능들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능을 먼저 해볼 수 있게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걸 막 하시면서 바로 디테일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까지는 아직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기능 정도만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를 추가로 저장해 주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먼저 건드려 볼게요. 어떤 걸 먼저 하는지는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뭐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얘만 주석을 해제해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티클 게시글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 하나 추가로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고, 얘는 우리가 그 전에 하고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없었네요. 그러면 얘는 굳이 실행시킬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아예 초기화를 한번 해줍시다. 아티클 멤버, 그 다음에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놨던 이 쿼리들도 멤버 아이디를 좀 강제로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글에는 2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3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회원 데이터에 대한 게 우리가 테스트용 인서트 문들이 없었으니까 그것만 좀 만들어 줄게요. 멤버 테이블. 자, 여기에도 컬럼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ID, 패스워드, 네임.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두고요.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임 이렇게. 자, 여기에는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만 수정을 좀 해주죠. 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한 번에 6개 다 밀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이 녀석을 안 바꿨군요. 제가 얘만 다시 실행을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게시물 3개, 그 다음에 멤버의 회원도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얘가 지금 멤버 아이디가 하나가 밀렸어요. 3번 회원이 없는 거니까 얘만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트렁케이트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비워내게 되면은 이제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던 오토 인크리먼트로 자동 증가됐던 아이디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준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게시글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회원 관련 데이터를 인설트 하게끔 순서를 쿼리를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문제없이 데이터는 들어가죠. 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상황을 봤을 때 게시글에 멤버 아이디 컬럼이 존재하고 있고 게시글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에 대한 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멤버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 먼저 게시글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원이 없는데, 얘가 없는데 게시글을 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주게 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데이터만 건드리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티클 테이블과 이제 멤버 테이블에 관계를 형성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 멤버 테이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사용할 때 항상 PK를 사용을 했었죠. 이 고유키, 주키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 이 녀석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FK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foreign 키라고 해서 외래 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 외래 키를 사용해서 이 테이블들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엮어 놨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티클 테이블의 데이터가 인설트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FK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해당 컬럼은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라는 컬럼을 참조하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녀석의 어떠한 값을 강제로 넣으려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외래키 같은 테이블들 간의 관계 형성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수정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또 해줄게요. 자, 그럼 데이터는 준비가 됐으니 이제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 이거부터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처리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거부터 그냥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게시글을 작성한다. 그때의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를 올바르게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자, 첫 번째로는 작성하는 순간에 데이터가, 작성자의 데이터가 같이 인서트 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이게 가장 직관적인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흐름이겠죠. 이걸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건드려야 돼요? 쿼리를 건드려야겠죠. 왜냐면 인설트를 하는 건 쿼리가 하는 거니까.
쿼리를 실제로 인서트 쿼리를 실행시키려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전송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를 넣는 해당 쿼리 한 줄을 추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사용할 작성자의 정보는 어디에 있는 정보? 세션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쿼리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게시글이 작성되는 do write sublet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do write sublet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작성을 하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요청이니까 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당 서블릿이 실행이 될 건데 do get 안쪽에서 타이틀과 body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파라미터로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자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파라미터로 받아오면 될까요? 자, 우리가 세션에 있는 정보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세션에 있는 정보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찰이에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겠죠. 세션은 요청에 들어있고 요청은 서블릿 쪽에서 너무나도 쓰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굳이 파라미터로 한 번 더 넘겨 받아올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서블릿 안쪽에서 세션에 접근을 한 뒤에 그 세션에 들어있는 회원 정보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쿼리를 조립하기 전에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놔야 실제로 쿼리에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다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http 세션으로 변수 하나 생성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 들어있는 getSession을 사용해서 세션을 일단 먼저 가져오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세션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우리가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했던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꺼내온 데이터는 결국 어디에 사용? insert query에 사용.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넣었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상황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들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강제로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 하나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있을까요? 이러면 지금 이거는 한 거거든요.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쿼리를 수정해서 인설트가 되게끔 처리를 해놨어요. 한 줄을 추가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아직 이거 말고 이거 우리는 아직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 로그인을 안 했는데 누군가 작성 요청을 보낸다면 얘는 값이 뭐예요? 네, 없겠죠. 널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인트로 현견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처리하고 났을 때에는 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사실 있어요. 왜?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 녀석들도 우리가 널 검증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널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아티클 테이블에는 타이틀과 바디가 낱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항상 따라와요. 웹을 만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널 검증을 원래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이 나중에는 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들을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insert query 날아가는 거는 수정을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저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왜 아이디 가지고 저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더 하진 않겠습니다. 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이름이나 로그인 아이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유한 PK 값으로 저장을 하는지 이거는 추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리는 알림창 같은 거 띄워서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작성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사용자가 나 글 쓸 거야 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에서 어떤 행위로 구현되어 있죠? 나 글 쓸 거야. 리스트에 가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결국 article 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article write servlet 이 녀석을 찾아올 겁니다. 자, 여기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JSP한테 일 넘기고 끝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 JSP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를 보여주지 않고 알림창으로 너 로그인 안 했어.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는 거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뭐 그냥 지금 말한 그대로 로직으로 구현만 하면 되겠죠? 코드로. 자, 일단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따져보기 위해서 세션이 필요할 거고요. 자, 세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라는 리모컨을 들고 있는 변수가 이제 get attribute를 통해서 세션에 저장된 데이터 키를 검사를 했을 때 이 녀석을 검사를 했을 때 가져왔을 때 얘가 만약에 null이라면 이건 무슨 경우예요?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세션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이게 null일 때 로그인을 안 한 경우니까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막아줘야 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조건 처리를 했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알림창 보여주고 돌려보내기. 그러면 우리는 알림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스폰스를 사용을 할 거고 그러려면은 이 안쪽에서 자, 기본적인 세팅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 리스폰스 사용 gl writer append를 사용해서 이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alert 하나 띄워주고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준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로그인부터 해 라고 한 거니까 로그인 쪽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로그인 쪽으로 보낼 때 location, replace 같은 거 사용해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article write인 상황이니까 땡땡 슬래시의 멤버의 로그인 이런 식으로 경로를 넣어준다면 요청 경로를 세팅한다면 지금 현재 article write인 상황에서 하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얘를 멤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까지 넘어가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결국에 이 if문이 실행이 되면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요청 전달이 끝날 거기 때문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요청이 아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일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만 써도 얘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아니라 로케이션 href라든가 뭔가 기타 다른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 리턴이 없었을 때 얘까지 동작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론상 가능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딱딱 끼워 넣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좀 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누군가 게시글 작성, article write로 요청을 보낸다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에는 해당 if문이 동작을 할 거고요. 이 if문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일 처리가 돼서 여기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리턴 때문에 끝날 거니까 이 녀석이 일을 안 할 거니까 그냥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끝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굳이 이 녀석이 밖에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지, 밖에 있어야 되군요. 여기서 변수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라이트 쪽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로그인이 당연히 안 되어 있을 텐데 이때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으로 돌아가는, 만약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면 얘는 문제없이 글쓰기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을 생각했을 때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굳이 이 글쓰기 버튼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그아웃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글쓰기 버튼이 존재하고 얘를 눌렀을 때 막히는 상황인데, 로그인을 안 하면 굳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애초에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고 나서 이 메인 페이지에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로그아웃 이렇게 버튼 노출에 대한 처리도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글쓰기 버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디테일인 겁니다. 자, 그럼 list.jsp에서 이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이 로그인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화면에 노출이 되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노출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인데, 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메인 페이지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죠.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요청으로 넘어온 데이터를 받아다가 변수에 세팅해 놓고 이걸로 if 조건 검증 해가지고 처리를 했었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list.jsp에 이 JSP한테 이러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를 띄워주는 서블릿을 찾아가야겠죠? 그 리스트 서블릿 찾아가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서블릿에서 요청의 데이터를 세팅하는 이 자리 전에 어디서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전에 세션에 접근을 해주고요. 이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꺼내온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통해서 넘겨줄 거예요. 넘겨줄 건데 우리가 메인 서블릿에서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간단한 검증을 통해 이제 형변환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로 가져올까요?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세션 꺼내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가 널이 아니면 그때는 제대로 값을 세팅, 그리고 만약에 널이었다면 마이너스 1인 채로 그냥 들어갈 거니까 이걸 가지고 검증 처리 list.jsp에 가서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 꺼내 와야겠죠. 이건 또 여기에 있는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온 녀석을 우리가 글쓰기 자리에다가 활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스크립트릿 하나 열어주고요. 조건문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내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또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현재 지금 글쓰기 버튼이 없습니다. 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글쓰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작성하는 기능 관련해서는 일단 처리를 좀 했는데, 추가로 처리를 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수정과 삭제 기능도 결국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였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article modify servlet 이쪽으로 와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다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자원 만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상단부에다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애초에 모디파이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겠죠. 자, 그리고 딜리트 이쪽도 근데 여기는 하지 맙시다. 왜 여기는 안 하냐면은 자, 이것도 뺄게요. 아니다. 얘는 그냥 두고요. 양식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얘는 그냥 두고 여기는 왜 안 할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수정과 삭제는 상세보기에 들어가야 있어요. 근데 이 상세보기에 들어왔을 때 이 버튼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어야 돼요. 이 글이 내가 쓴 글이 아니면 애초에 얘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수정 같은 경우는 양식 페이지가 한 단계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어준다라고 치고 삭제 같은 경우는 양식 같은 게 없이 그냥 버튼 누르면 한번 검증하고 삭제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버튼을 그냥 없애는 행위로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됐고 딜리트 쪽은 따로 서블릿에서 건드릴 거 없고 저 수정과 삭제 버튼을 가지고 있는 detail.jsp로 갈게요. 여기서 이 두 개의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detail.jsp를 띄우는 서블릿을 또 찾아갈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왔을 때 요청에 담아서 넘겨주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거를 리스트 서블릿에서 우리가 복사로 가져왔던 이만큼을 또 복사해 주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청에 담겨서 넘어갔을 거고 그렇게 넘어간 녀석을 우리가 똑같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먼저 꺼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증하는 부분 또한 그냥 복사로 좀 가져올게요. detail.jsp에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 대신에 얘네 둘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검사해야 되는 조건만 좀 다르게 검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조건은 지금 이 조건이면 안 되죠. 이거는 로그인 했냐 안 했냐만 따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글 쓴 사람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게시글 현재 상세보기 페이지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아티클 맵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죠? 자, 이 맵이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가진 값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얘랑 이 값이랑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걸 따져보게 되면 로그인 했냐 안 했냐는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 1, 뭐 로그인 했을 때는 로그인 한 회원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했다 안 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내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게시글이 가진 멤버 아이디의 값과 얘가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 하나 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보를 결국 이 녀석이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이 detail.jsp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서블릿으로 가져야겠죠. 여기서 얘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데이터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죠. 가져올 때, 자, 얘는 이 쿼리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나요? 게시글, 하나의 게시글이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이 쿼리로는 가져올 수가 있나요? 있죠.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왔을 때 회원의 아이디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검증에 써도 되지 않을까요? 자,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 키를 사용해서 여기가 이제 멤버 아이디 이 데이터를 꺼냅니다. 자, 이 녀석과 누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 같으면 어떤 경우? 게시글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에 대한 멤버 아이디랑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가 일치하면 내가 쓴 글이 맞다라는 거죠. 조건은 맞아요. 근데 에러가 나고 있는 거는 형변환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지금 현재 인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당연히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비교를 하려면 얘를 이제 인트로 형변환을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먼저 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네요. 사라졌으니까 로그인을 하고 와볼까요? 자, 하고 왔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기보다는 내가 쓴 글이 아니었던 거죠. 자, 저는 지금 테스트 1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제목 1번 글이 아마 테스트 1 회원이 작성한 글일 텐데 3번 들어가면 수정 삭제 없고요. 2번 들어가도 없습니다. 근데 1번 들어가면 있죠. 이렇게 내가 쓴 글에만 수정 삭제 버튼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간단하죠? 원리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내가 이 게시글이 누가 썼는데 그 누가 쓴 사람이 지금 들어온 게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건 항상 조건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사용될 데이터가 여기에 아예 준비된 게 없다면 서블릿에서 넘겨주면 되고 구해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 어떤 기능이든지 다 만만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버튼 노출에 대한 처리는 끝이 났으니까 얘까지는 됐네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어떤 글에도 저 버튼이 드러나지 않겠죠? 없고요. 없고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처리가 끝났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 이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게시글에 들어 있으니까 실제로 누가 썼는지 게시글에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건 이제 리스트나 디테일 양쪽에 추가가 되면 좋을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일단은 리스트 쪽부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번호, 작성일, 제목 이렇게만 보여주고 있는데 제목 밑에다가 작성자 이렇게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따로 너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작성자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근데 작성자에 대한 데이터가 맵에 들어는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맵으로 가져와서 이 맵으로 향상된 포뮬을 돌릴 건데 이 안에 들어는 있어요. 근데 회원 번호가 들어있죠.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당장 나와요. 목록에 갔을 때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회원 번호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죠. 그럼 이걸 올바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자의 뭐 회원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애초에 여기 아티클 웹에는 그런 이름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또 쿼리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이 가진 멤버 아이디 회원 번호를 가지고서 해당 회원의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은 조인이 있겠죠. 자, 조인을 사용해서 아티클 테이블과 멤버 테이블을 엮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쿼리를 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볼 건데 이거 그냥 두고 아예 좀 뜯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아티클 테이블 제가 얼리어스로 별명 붙이는 것까지 그냥 한 번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가져올 거고 멤버 테이블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 녀석한테 별명을 또 달아줄 겁니다. 여기다가 백팅 넣어서 writer
그냥 name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들을 가져오는 거를 from article A. 얼리어스 이 표시는 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inner join. 여기서 inner join 말고 그냥 join을 써야 하나요? inner join을 써도 되나요? 우리가 join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inner join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join을 써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한다면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너 조인을 그냥 썼는데 이게 맞긴 맞아요. 이너 조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사실 이너 조인이 아니고 다른 조인을 써도 돼요. 여기서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현재 상황은 왜 이너 조인도 되고 다른 조인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너 조인이 뭐예요? A와 B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완벽한 교집합만 데이터를 가져오죠. 자, 아티클 테이블에서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멤버 테이블에 없을 수 있나요? 없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완벽한 교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한 교집합이 되다 보니까 이너 조인이 아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인을 사용할 때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내가 지금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쪽 영역까지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만 기준을 잘 잡고 판단하시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온절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라는 컬럼과 멤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라는 컬럼, 이 둘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녀석들을 이너 조인으로 가져와 라고 내가 쿼리를 작성을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할 텐데, 자, 오더바이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을 할 거예요. 오름차순?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정렬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아이디라고 하는 이 컬럼은 아티클에도 있고 멤버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컬럼명만 적었을 때 이 쿼리가 아이디 컬럼은 MMO해 라고 에러를 뱉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가진 아이디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리밋에서는 그걸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리스트 맵을 통해 데이터 결과를 가져올 건데, 그렇게 가져온 녀석을 JSP 쪽으로 넘겼고요. 넘긴 녀석을 가지고 향상된 포뮬을 통해서 맵으로 풀었어요. 자, 이 쿼리를 통해 가져온 데이터를 맵을 사용해서 꺼낼 때 얘는 키가 뭘까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꺼내다가 쓰려면 키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요? writer name을 넣어야 돼요. 왜? 키는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의 컬럼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별명을 지었기 때문에 이 쿼리가 실행된 순간에는 그 데이터 결과에는 컬럼명이 writer name으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맵에서 꺼내오는 키도 writer name이 된다. 자, 여기가 이제 writer name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보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아이디를 잘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 쪽 처리는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디테일 쪽도 상세 보기에도 당연히 해당 글을 누가 썼는지 보여주는 게 맞는 얘기니까 자, 보여줄 건데, 자, 디테일.jsp 가서 여기는 수정일 밑에다가 하나 보여줘 볼까요? 자, 여기다가 우리 이따가 라이터네임이라는 별명 비슷하게 지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써주고요. 자,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넘겨줄 수만 있으면 아티클 맵에 담아서 보내주기만 한다면 문제없이 얘도 꺼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쿼리 날아가는 부분 와가지고 여기를 수정을 할 건데, 사실상 여기서 했던 거랑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은데 다른 건 뭐밖에 없어요? 그쵸? 네. 여러 개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한 개만 가져올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럼 그 차이는 어떤 쿼리 때문에 생겨요? 이렇게 보면 이 쿼리랑 이 쿼리인데 어떤 차이가 여러 개냐 하나냐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죠? 웨어절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쓰되 웨어절만 잘 넣어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정렬이나 리밋 같은 게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만큼을 복사를 해다가 제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다시 이제 크게.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동일하게 조인을 엮어줄 거고요. 그렇게 가져오는 녀석에서 조건 처리. 근데 조건도 역시나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ID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조건을 따질 건지 명시를 안 해주면 얘가 ID 컬럼 지금 너무 MMO해 라고 할 거니까 그것만 잘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담아서 가져온 데이터를 맵에 넘겨줄 거니까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작성자가 이름 말 안 바꿨죠? 작성자가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 들어가도 역시나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방식과 그리고 로그인 안 했을 때 이런 기능 아예 못 쓰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애초에 버튼 노출 안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쓴 글만 처리가 가능하게끔 권한에 대한 체크를 또 추가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조금 더 디테일을 찾아가 보자면 사실 요청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요청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실행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서블릿 쪽에 권한 체크를 하는 조건문 같은 거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건드린 것 같고요. 다 보여줬고 추가로 더 기능을 만들진 않을 건데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스프링 부트 들어가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더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JSP를 사용하는 아티클 매니저 이걸 시작한 지도 벌써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추가 기능을 안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그거는 기능적인 게 아니라서 거의 이 녀석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 그 다음 JSP 아티클 매니저 이렇게 세 번째 반복을 해오는 이 과정에서 똑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빼다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똑같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과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로직을 구현할 때 그 로직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 그 흐름 이런 것들은 결국 똑같죠. 이게 왜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느꼈다면 왜 똑같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왜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능 자체가 같기 때문이에요. 작성이면 작성, 읽기, 리스트, 목록이면 목록, 상세보기면 상세보기, 수정이면 수정.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웹 개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능을 나중에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만드시게 될 텐데 그 기능들이 작성 같은 기능이라면 메커니즘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수정 같은 기능이면 우리가 지금 배운 수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CRUD는 웹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웹 개발의 가장 기초가 CRUD고, 그 CRUD가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그 추가적인 기능들이 계속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했던 베이직에서는 순수한 자바만 사용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을 했고요. JDBC에서는 똑같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연동만 했고요. JSP에서는 똑같은데 웹 환경만 추가가 돼서 이제 서버를 통해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던 추가된 개념들이, 여기서 DB 넣으면 이거고, 그죠? 여기서 웹 환경 구축하면 결국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뷰, 화면 단위 필요했기 때문에 JSP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했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어 오면서 우리가 웹 환경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좀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좀 압축시켜서 보자면, 결국 이제 웹 서버를 통한 요청과 응답, 이거의 응집된 결과물이 결국에는 이 녀석이다. 그리고 이것들과 똑같은데, 이것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같은 개념인데, 이것들을 좀 편하게 쓰고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웹에 대한, 웹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기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해오면서 꽤나 많이 익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익혔던 프로세스들, 로직들, 우리가 키워왔던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경험치들 다 골고루 활용하고, 이 녀석은 얘를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그럼 나머지 기능은 끝이에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거, 그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아마 오늘 스프링 부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화면을 구성을 어쨌든 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다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어쨌든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 메인 페이지에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물 리스트 있고요. 리스트 들어가면 메인으로 돌아가는 거 있고, 상세보기 갈 수 있는 거 있고, 상세보기 가면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있고, 뭐 로그인을 한다라고 하면 로그인 누르고 뭐 취소하고, 로그인 했을 때 메인 페이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메모 여기 URL 쪽을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불편할까요? 현재 네이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자,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네이버 메인을 보고 있죠. 이 상황을 여기서 해본다면 로그인하고 메인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스트를 가겠대요. 눌러볼게요. 갔죠?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갈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그냥 이런 거 말고 리스트 좀 개인적인 게 들어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뭐가 좋을까? 그냥 이런 걸로 한번 가볼까요? 웹툰? 뭐 어떠한 웹툰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들어왔어요. 여기 거랑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런 거 빼고, 디자인적인 거 빼고, 구성적인 거 빼고, 원초적인 걸 좀 따져봤을 때, 자, 얘는 여기서 로그아웃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는 로그아웃을 못해요. 왜? 왜? 버튼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 마이 페이지 같은 걸 거고, 뭐 메일, 알림 뭐 이런 거, 뭐 메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떤 메뉴를 통해 이동을 하더라도 상단에 보통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에도
예를 들어 뭐 로그아웃, 지금 메인 페이지에 있는 로그아웃과 게시물 리스트 이런 것처럼 이 리스트를 왔을 때에도 여기다 이제 로그아웃 같은 걸 만약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list.jsp라고 하는 녀석한테 저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페이지가 대략 메뉴 이동할 때 나오는 페이지가 대략 한 50, 예를 들어 10,000개가 됐대요. 말도 안 되지만 50만 개의 페이지 이동이 있대요. 그것마다 하나하나마다 다 만들어주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쵸?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실제로 네이버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일 수 있는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페이지들마다 이 로그아웃이나 이런 이 상단에 대한 이 메뉴 부분들을 다 따로따로 넣어줬을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한 개를 여기에 보여줄 거야 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JSP 아티클 매니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일단 메인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어떤 메뉴를 이동하더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필요한 부분은 누구예요?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특별한 기능 같은 건 없으니까. 리스트는 뭐 어디서든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요 정도만. 이러면 이제 로그인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페이지를 가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로그인 했을 때에는 어떤 페이지에서도 로그아웃이 가능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잘라낼 겁니다. 아예 잘라낼 거예요. 잘라내서 JSP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넣어 줄 겁니다. 여기는 구성을 JSP 아래에다가 커먼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고 탑바.jsp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에게 우리가 잘라내기 했던 얘를 넣어 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런 변수를 필요로 하죠. 근데 이러한 변수는 없죠. 그쵸?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쓰려면 어떻게? 이 JSP를 열 때, 얘가 열릴 때 서블릿에서 요청에 담아 넘겨줘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만 통신을 해왔잖아요. 서블릿이 JSP한테 이를 넘기고 그 녀석이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어온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럼 이 탑바.jsp를 어떠한 서블릿이 직접적으로 열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요청을 보내면 여기다가 결국 커먼에 탑바.jsp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넘기는 행위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지 않아요? 저러면 탑바.jsp만 보여주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가느냐? 자, 일단 이 녀석이 필요한 건 팩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가져올 거예요. 아이고, main.jsp에서 이 녀석을 여기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쓰는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 JSP가 실제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져서 화면에 띄워져야 된다면 그 불려질 때 이 녀석이 넘어와야 될 텐데, 저는 얘를 JSP가 불러다가 쓸 거라고 했어요. 화면이 다른 화면을 불러올 겁니다. 이쪽으로 이 화면이 들어오면 돼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제가 불러와야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릿과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은 여기에 달려있죠? 이것과 똑같이 생긴 녀석을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서 include라고 하는 말을 써줄 겁니다. 그리고 file이라고 명칭을 넣어줄 거예요.
자, include가 무슨 뜻이에요? 네, 포함시키는 거죠.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 JSP가 JSP를 포함한다면 하나의 JSP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경로 넣을 겁니다. 자, 얘는 여기다가 넣는 경로도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무조건 절대 경로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절대 경로가 쓰여야만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include로 넣으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능이죠. 회원가입 로그인. 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얘가 불려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아티클 어쩌고 멤버 어쩌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아티클 어쩌고 어쩌고로 갔던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서는 상대 경로를 썼을 때 한 단계가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이제 보통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경로를 쓸 때 저는 지금 루트 패스를 사용하니까 여기에 루트를 그냥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텍스트 패스를 다른 걸로 썼다면 본인의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요청해서 컨텍스트 패스를 꺼내와다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 것들 잘 명시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루트니까 JSP에서 커먼에 tabba.jsp 라고 달아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를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적용된 거예요. 됐는데 메인 페이지를 띄웠는데 게시물 리스트 tabba.jsp 문제 있나요? 탑바에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니까 이 두 버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네요. 문제 없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녀석의 코드를 보여드리면 자, 어때요? 바디의 밑에 H1이 있고요. 메타랑 타이틀이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메타랑 타이틀? 네? 이거 탑바에 들어있는 녀석이죠. 원래 메타랑 타이틀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심지어. 근데 여기에 또 있어요. 그쵸? 원래 바디가 아니라 헤드 태그 안쪽에 있어야 될 애들이 여기에 또 있어요. 왜? 불러왔으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이 탑바.jsp라고 하는 이 녀석을 통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에 있는 이 부분도 불러와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이중으로 불러와지면 사실 좋을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안 쓰면 돼요.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어요. 바디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 녀석은 이 탑바.jsp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페이지 전체를 그려낼 HTML 요소가 아니라 HTML의 일부가 될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넣어줘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얘는 지우면 안 돼요. 얘가 지워지면 얘는 더 이상 JSP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 외에 HTML 태그라든가 헤드 태그, 바디 태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성물만 남겨준다면 이 구성물이 난 여기에 포함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구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고요. 그대로 불러와진다는 건 지금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그려지는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페이지 main.jsp를 그릴 때 홈메인 서블릿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해 담아 넘겨주는 것까지 문제가 없죠. 그래서 includ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리스트까지만 제가 적용을 좀 해볼게요. 리스트에다가 이 한 줄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글쓰기 버튼보다는 위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이렇게. 왜 에러가 나지? 자, 지금 얘가 에러가 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duplicate local variable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수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탑바에도 이 녀석을 만들었어요. 스크립트 리스트로. 그죠? 근데 여기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가 겹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include를 하면 이 JSP 파일을 이미 가져온 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에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탑바에서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버리면 당장 얘가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복된 녀석을 제거하면 될 거고, 그러면 이 include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불러올 거고 꺼내 올 거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list.jsp 같은 경우도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에서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을 다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서블릿에서 얘를 넘기지 않았다면, 얘가 만약에 안 넘어갔다면 얘는 페이지를 그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함 관계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리스트에도 회원가입 로그인 발생했고요. 문제 없고요. 로그인을 실제로 해볼게요. 테스트 1번, 테스트 1번. 자, 그리고 여기서 리스트 들어가면 회원가입 로그인 사라지고 로그아웃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include는 스프링부트에 가서도 쓸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아마 좀 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JSP 파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것들에 include를 통해 넣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진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다 필요한 그런 일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JSP 파일을 애초에 JSP F로 만들기도 해요. JSP F 확장자거든요. 이것도 JSP 프로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JSP의 차이는 특별히 한 가지 빼고는 없어요. 나머진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얘는 필요한 곳들마다 include를 해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얘는 includ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설정 파일에 무언가를 명시하면 모든 JSP에 흡수돼요. 얘가. 그래서 일일이 include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그런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JSP는 보통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녀석도 있다. 그래서 JSP라는 확장자 말고 JSP F라고 하는 이 확장자도 결국 JSP는 JSP지만 좀 다르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냥 나중에 보게 됐을 때 이게 뭐야 하진 않을 거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나머지 JSP에도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서블릿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JSP include 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용 제가 커밋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